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원화사입니다. 자, 이거 환급특례법이지? 헷갈리면 안 돼. 자, 이제 환급특례법을 볼 텐데, 일단 올해 시험 문제를 보면은 이제 법제 23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법 23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행정심판도 보니까 그 건건에 다 한 것 같아. 행정심판 예전에. 그 세관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이런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벌칙에 따라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조력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해당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 학원에서는 환급특례법을 할 때 이제 그걸 강조했는데 법 23조는 이제 해당하는 제도에서 가장 마지막 목차에 쓰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싸잡아서 나왔네. 그것만 다 쓰라고 법 23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진짜 제대로 좀 난이도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좀 허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법 23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답안이 달라. 답안이 달라. 그래서 이제 해석 간평을 들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쓰는 게 이제 같이 안다 하더라도 이제 깊숙이 배운 사람들은 쓰는 게 다릅니다. 쓰는 게 달라. 그 문제 아세요? 해설 간평 때는 얘기 안 했어 일부러. 공개적인 강의는 얘기 안 해. 뭐냐면은 이제 거기서 뭐 소유량이나 기납증이나 여러 가지 환급 그런 게 용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빼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거든. 출제자는 그걸 뭐래요? 대상만 쭝쭝쭝쭝 쓰다? 아니다. 대상을 쭝쭝쭝 쓰고 그게 가장 기본이 못한데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관세법인 환급특례법이나 이제 그 관세 형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이래? 징벌몰. 이게 또 기둥이 흔들리나? 징역 벌금 못 쓰잖아. 그래서 환급특례법에서 형벌은 뭐가 있어요? 징역 벌금 있는 거라고. 뭐 사형 그런 게 있어요? 관세범들은 다 그거야. 경제사범이야. 돈을 이제 많이 벌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징역 벌금 끝이에요. 끝. 그리고 이제 그러한 징역 벌금 매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조사를 해야지. 조사에 대한 조사를 누가 한다? 주체가 누구예요? 세관장이야, 관세청장이야, 세관 공무원이야. 이것 봐 왜 이래? 세관 공무원이잖아. 세관 공무원이 조사권 있잖아요. 관세청이나 세관장이 아니라고 세관 공무원이 조사권이 있어. 그래서 세관 공무원이 범죄 확증을 얻어서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관세법에 따른 열거된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관세 범위 걸라. 그래서 환급특례법도 똑같이 세관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23조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들이 벌금이나 징역을 때려? 아니지. 누가 때리는 거야? 판사가 때리는 거야. 판사가. 그런 것도 이제 앞에가 딱 목차다고 써주시고 그래야지 이제 쓰고 중요한 거 딱 하고 쓰고 그러면 100점이 100점. 그러면 땅땅땅땅 쓰면은 점수가 100점이라고도 이제 강평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린 논술이란 논술. 그래서 얘기를 대상을 땅 하고 쓰는데 그 대상과 관련되는 앞대가리, 뒤에 기타 그런 것들 딱 맞춰서 써야지만이 조화롭게 쓰는 거라고.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어떤 자가 채점한다 하더라도 100점이야. 근데 출제자가 대상을 쓰는 것인데 그 대상 말고도 이제 그러한 취지나 개념 규정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출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꽝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요. 모든 거는 공부할 때 빼먹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고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장 가서 어떻게 쓴다? 강약을 둬서 쓰는 거야. 강약을 둬서. 그래야지만이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 떨어질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내 말을 들으라고. 완벽하게. 자, 보겠습니다. 관세환급. 자, 이제 첫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책 볼 필요 전혀 없어요. 원래 책을 안 보고도 이제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저기 이제 해서 좀 보겠습니다. 정리 레버. 자, 두 번 쓸 것 같아. 한 번 쓰고 지우고 또 쓸 것 같아. 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환급특례법 잘 보셔. 이런 강의 대한민국이 없어. 내가 봐도. 그냥 책만 읽을 뿐이야. 잘 보셔. 자, 환급특례법이라고 돼 있어. 근데 얘는 제가 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할 때 요 환급특례법 뭐라 불러 또 더 약자로 부르잖아. 환특법이라고 하잖아. 환특법. 근데 잘 보셔. 얘에 대한 플레임은 뭐냐면은 잘 보셔야 돼. 눈 하나 이거 딴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따라오셔야 돼. 안 하면은 또 와야 돼. 그리고 이제 이거 10점짜리 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환급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관세법이랑 50점짜리 문제 나올 수가 있어. 다양하게.
가장 대표적인 게 월별납부랑 일괄납부 상호선선제도야. 그거네 두 개는 항상 비교하는 문제가 5시험짜리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10점짜리가 한 개 나오지만 황금테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해놓고 발 보고 편의자라고. 이게 발목 잡으면 안 돼요. 무조건 황금테이프 무조건 100점이야. 이유 없어. 무조건 얘는 100점.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100점이야. 그래서 뭐 한다? 이번에 강의 듣고 조금 쉬었다가 또 그 두 개 강의가 더 있잖아요. 이때 끝내놓으셔야 돼.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황금테이프 끝내놔야 돼. 제가 검사할 겁니다. 딱 만나는데 물어볼 거야. 황금테이프 12조, 14조, 쪼르르르르 못 나온다? 그럼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이거를 막판에 하려지 마세요. 12월에 황금테이프는 모든 게 다 끝나. 두 문자 뭐 다 끝나. 뿅 누르면은 뾰로로로 나와야 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 완전 초집중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뭐 며칠 동안 내년에 이걸 가지고 뭐 이걸 따로 정리해서 뭐 몇 주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늘 끝내버려. 아니 이번에 끝내버려. 자 보세요. 풀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셔야 돼. 한 그릇도 안 빼놓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되어 있어. 특례법. 근데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잘 보셔야 돼. 계속 반복해서 잘 보라고. 자 보시면 수출용 원재료, 수출용 원재료. 그다음에 이제 관세 등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환급이라는 표시가 있어. 특례라는 표시가 있네. 특례라는 표시. 자 보면은 자 수출용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물품을 얘를 수출 원재료는 얘는 뭐냐면 수입 원재료란 뜻이야. 수입 원재료. 수입 원재료 뜻이야. 해외에서 수입한 것이지. 그쵸?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법 14조 뭡니까? 수입 물품에는 그치? 말씀해 주세요. 수입 물품에는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수입신고서 이렇게 있잖아요. 수입신고서 보면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출 현지 해외 수출자, 근데 우리나라 수입자, 뭐 납세 의무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붙어? 내가 붙지? 4, 3, 9, 7, 8. 뭐 올해 몇 년이야? 2021년. 그다음에 어떠한 세관과 한 다음에 1년 번호. 수입 같은 경우는 M이 붙어. 임포트니까. 얘는 누구야? 나야 나. 3978이 누구예요? 내 관사 자격 번호야. 관사 자격 번호 여기 붙어요. 원래 등수대로야 등수대로. 이제 바뀌었다며 이름 순대로. 그렇죠? 4는 뭐예요? 4는 법인이야. 만약에 13978이야. 제가 옛날에 개인 사무소 할 때 13978 뭐야? 이거는 이제 개인 사무소야. 합동 사무소. 1이 붙어. 법인은 4. 자, 이 번호보다 수입 신고 번호야.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되는 거래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제 방법, 그다음에 납부를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수입하는지에 대해 나왔어.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수입 신고 권랑.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이 수입 신고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관세가 얼마인지 부가세가 얼마인지 쭉 하고 나와 있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세관장 인장이 그 청인이 꽝 하고 찍혀요. 인천 세관장 하고 청인이 꽉 찍혀. 이게 수입 신고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바로 뭐야? 요거는 뭐다? 납세 신고야. 납세 신고.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신고한다? 내 말이 맞아 틀려?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신고한다? 맞잖아.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신고를 하는 거야. 관세법 38조에 따라서. 그래서 수입 신고랑 납세 신고는 하나의 서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 한 요쯤 보시면은 요게 나와 있거든. 해당 수입 제품이 둘 중에 하나야. 1번 얘는 수출용 원재료가, 두 번째 얘는 뭐가 있어? 내수용이라고 되어 있어. 수출용하고 내수용이라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무역법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 관세 환급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냐? 뻥 쳐도 돼. 뻥 쳐도 돼. 물품을 수입을 했어. 근데 얘를 가지고 수입해가지고 관세를 납부하고 제조해가지고 수출을 할 거야. 근데 그리고 또는 수출할 거야. 또는 얘를 가지고 수입 원재료 가지고 얘를 가지고 뭐 한다? 수출 안 하고 내수용 국내에다 판매할 거야. 근데 얘를 가지고 내수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얘를 수출용 원재료로 관세사가 체크해서 신고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내수용으로 신고했다? 근데 얘를 가지고 제조 가공해서 수출을 했어. 그래도 뭐 한다? 전혀 관련이 없어. 결론. 관세 환급에서
수출 수입 신고할 때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선택해서 기재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결론. 수입할 때 수출용으로 신고하든 내수용으로 신고하든 나중에 이래 가지고 제조해서 수출하게 되면은 관세 환급 관련해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그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관련하지 않냐고 뭐 한다? 나중에 관세 환급이 돼요. 수출하면은. 그게 일단 포인트야. 그게 일단 포인트.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수출용 원재료라고 되어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요 부분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 이제 환급 테러법 보시면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어. 범위. 도대체 얘는 도대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어요. 빵빵빵 결투포로 나중에 외우는데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그다음에 이제 관세 등 있죠. 여러분들 이제 약속합니다. 환급 편입법을 쓸 때 관세란 말이 나온다. 무조건 등을 써야 돼. 무조건 등. 하는 예를 들어볼까? 내가 만약에 그 알코올 원료를 수입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알코올이 한 20도야. 그러면 주세 내 안 내? 내지? 내지? 근데 그걸 가지고 제조한 다음에 수출을 했어. 그러면은 납부한 주세에 대해서 환급해줘 안 해줘? 해주지. 무슨 법에 따라서? 이거 봐라. 주세법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잖아. 주세법에 따라서 환급해준다고. 1차 하지 않았나? 주세법에 따라서 환급을 해줘. 주세법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뭐다? 관세 등이야. 관세 등. 관세 등 하면 뭐야? 이제 내국세라고. 내국세. 우리나라에 물품이 수입하게 되면은 관세 말고도 내국세가 붙잖아. 이거 아까 어떻게 땄어? 오, 괜찮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이 더 달라. 얘는 개, 주, 교, 농 하고 플러스 이게 나와. 임이라고. 임자야, 임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풀어봐. 개별 소비세. 얘는 뭐예요? 주세. 얘는 뭐예요?